수학쌤으로 만나봐주구나. 못 봤구나. 자, 그래서 화면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거 웨이론으로 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웨이론으로 본다면 그냥 소리만 들어야 될 것 같고, 유튜브 틀게. 네, 유튜브 지금 틀어줄 테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상관없으니까, 유튜브, 지금, 이거, 나중에. 자꾸 헷갈립니다, 이거. 자, 유튜브 주소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유튜브 주소 채팅창 있으니까, 여기다가 입력할 테니, 자, 채팅창에 유튜브 주소 치고 들어가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긴 좀 잘 나와요. 근데 거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퀄리티 높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되고 있는 것도 다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쌤 그 유튜브 계정에는 남아있어서 그걸 봐도 되는데, 쌤이 이거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로 나눠서 올리는 게 그게 훨씬 좋아요. 화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뭐 프로급입니다. 그 화질은. 맞죠? 예나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됩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나 뭐. 일단은 내 수업은 저 필기가 많아요. 지금은 하나하나 하는 조금씩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없다 싶다가도 맞죠? 너네 막상 시험 때 되니까 엄청났잖아요. 이거 양이. 맞죠? 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기한 거는 나중에 필기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어차피 다 남아있는데, 맞죠? 유튜브에 다 남아있으니까 보면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 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요, 학교 등교 있을 때는 내가 뭐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겠지만 너네가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화면 다 끄고 딴 거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키라고 막 잔소리는 안 하지만 쌤 수업이야 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좀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아쉽네. 화면 다 끄고 있으면 켜. 지금 다 보입니다.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지. 자, 오늘은 의열투쟁 알겠어요? 116페이지에 나오는 거 조금 설명하고요. 116페이지에 나오는 거 좀 설명하고 116페이지 의열투쟁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오늘 118페이지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운동. 개몽운동은 뭘까? 요거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되게 있었어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식민지가 될 건데 아직까지 식민지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구국운동이든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든 크게 계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어. 두 가지 노선. 예나에 기억나니? 두 가지 노선만 잘 기억하고 이거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 수학의 공식과 같은 거야. 이게 네 뭐냐면 무장투쟁 노선, 무장투쟁 노선, 그 다음에 실력양성 노선, 실력양성 노선. 이 두 가지가 독립운동과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구국운동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노선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된다고.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무장투쟁은 의열투쟁에 해당되는 거고 실력양성운동이 오늘 개몽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네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일단 의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의열이 뭘까요? 의열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얘들아 이게 분명히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 너네가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테러하고 비슷해요. 테러. 근데 달라. 테러랑 의열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보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의거 사건은 테러죠. 테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불러요. 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알겠어요? 입장이 다른 건데 테러는 사실 이런 거야. 다 죽어라. 얍. 폭탄 던지고. 이게 테러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아니면 아무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타깃으로 해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 그게 테러야, 테러.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너네 막 9.11 테러 있잖아. 막 비행기로 건물 박아가지고 건물 무너뜨리고 막 사람들 막 죽고 하는 거. 그 테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포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테러는. 근데 의열은 그게 아닙니다. 의열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저 사람 죽여야겠다. 알겠습니까? 쟤는 처단해야 된다. 그게 목표가 있다고.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의열과 테러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가끔씩 테러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안중근 여사의 의거 사건은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열이라 부르는 어떤 테러하고 달라.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일본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전 세계 유튜브 방송에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볼 거라 생각해요. 아직 구독자 수는 100명 반집밖에 안 되지만 그 언젠가 전 세계인들이 나의 속을 볼 수 있을 거라 내가. 자, 하여튼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나는 거 알고 있죠? 이제 이런 거 안 하겠지 뭐. 알겠습니까? 아직 너네 24일날 우리 전면 등교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했지만 24일은 우리 학교 나오고 25일부터 나오는 걸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마 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죠 뭐.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는가? 100명으로 끝으로. 안타깝다. 자, 하여튼 그래서 테러를 우리는 의역과 다르게 부른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거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 의열 활동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의열 활동. 대표적인 게 전명훈, 장인환 열사. 장인환 열사가 있었던 스티븐스 암살. 스티븐 죽었어요. 스티븐스 암살 사건. 스티븐스 많이 들어봤다. 옛날에 어디 나오던 겁니까 이거? 네, 유튜브에 있죠. 스티븐스는 우리 1차 한일 협약 때 맞죠? 1차 한일 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사람이었고 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맞죠? 미국인이었고 얘가 이게 고문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돌아가가지고 뭐 대한제국은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나라다. 독립할 나라 실력이 없는 나라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녔거든요. 어떡합니까? 죽여버려야 되죠. 알겠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이 스티븐을 갖다가 이렇게 암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죽인 사건하고 똑같으니까 법정에 서게 되겠죠. 전면하고 장인하는 법정에 서게 되고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우리는 당연히 있잖아 뭐 처단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테러야. 알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얘기해야 되잖아.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권을 침탈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는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왜 스티븐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걸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승만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또 그 똑똑한 이승만 부탁하니까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변호를 거부합니다. 왜? 이유는 살인은 나쁜 거니까.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승만은. 근데 어쨌든 명분은 그랬었고 동포가 우리 의로운 일을 하다가 물론 살이 나쁜 건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왜 죽였는지 좀 변호해 줬을 만도 한데 그 당시 뭐 공부하는 게 바빴겠죠. 뭐. 하여튼 거부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 스티븐스를 암살한 사건 이런 것도 의열 활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거. 자, 이거 맞지. 중요한 걸 봐요.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 의사하고 열사하고 막 구분하기도 하던데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하는데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근데 의사랑 열사랑 차이점. 안중근 의사, 열사, 유관순 열사 가나요? 뭐 이런 걸 무슨 구분으로 열사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지? TV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뭐 열사는 의로운 일을 성공했으면 의사고 열사는 그냥 실패했거나 뭔가 좀 말렸으면 열사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중근 의사께서 죽여버린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31살의 안중근이 거의 뭐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죽여버린 사건.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맞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일 병합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 사건이 됐다고 얘기했었고 1910년.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냐 하는 문제는 교과서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동양평화론이 있어요. 동양평화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교과서 116페이지 밑에 보면 동양평화론 나옵니다. 꼭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토도 동양평화론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토 히로부미도 대한제국을 갖다가 보호국화하는 거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무슨 논리냐면 일본은 그랬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그 아시아의 맹주가 일본이 되어야 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동양 평화를 지켜나가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본이 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침략에 놀린 거야. 차라리 그냥 이게 동양이 지금 서양의 침략을 받고 있잖아. 우리가 배웠다시피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애들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동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이 맹주가 되어가지고 아시아를 지킬게 하는 게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께서 얘기했던 동양평화론은 뭐냐면 이토가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은 허구다. 그거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논리일 뿐이다. 이토가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은 동양평화를 해치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고 침입을 막아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독립된 나라로서 서로 어깨 걸고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경제 협력도 하여 그런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안중근이 얘기했던 동양평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되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설명하고도 당신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을 이유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 화면 좀 켜줬으면 좋겠구만. 되게 외롭다. 자, 이름만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들아. 저 보이니? 내가 켜놓는 저 화면도 지금 텅 빈 책상들 그리고 웨이론에 남아있는 당신들 얼굴도 전부 다 이름만 남아있고 외로워요. 딴 거 하지 말고 보고 있기를. 좀 봐, 좀. 알겠습니까? 물론 아침에 세수하는 얼굴이라서 공개하기 싫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는 한다만. 쌤은 외롭게 지금, 텅 빈 교실과, 이름뿐인 당신들의 어떤 외로운 모습과,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런 그 책 읽으면서, 나 처음에 동양평화론 읽어봤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나도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게 그래도 좀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 이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이 얘기하는 게 한국, 중국, 일본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가운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가능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너무 허구적인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100년 전이잖아, 이게. 100년 전의 얘기잖아. 100년이 넘었네요. 100년 전의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 안중근 의사께서 리순가봉에서 쓰신 이 동양평화론이 되게 허황된 얘기 같았는데 그 당시 서부 열강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글을 쓰신 거거든요. 이 글을 쓰신 건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이 동양평화론이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 유럽에 하고 있는 EU예요. EU. 유럽연합. 물론 지금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블랙시트 해가지고 탈퇴해버렸는데 EU가 바로 이거예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 공동체는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잖아.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말고도 뭐 룩셈부르크 귀여운 조그만 국가들도 막 포함되어 있잖아요. 폴란드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지만 걔네들이 국력이 다르다 해가지고 평등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정치적 어떤 그 모임으로 이게 참여하고 있고
그거 폴란드 아니구나. 폴란드는 EU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옛날에 EU는 그 유로 화폐 안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유로 화폐 안 쓰는 것 같은데, 폴란드는 안 갔다 왔는데. 하여튼, 지금도 같은 화폐 쓰고 있고, 맞죠? 유로화 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 놀랍게도 안중근 의사께서 얘기했던 동양평화로는 지금의 유럽연합, EU로 지금 현실화됐잖아. 그걸 우리가 하자는 거였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난 그런 게, 이거 볼 때마다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좀 감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지만 유럽은 오히려 하고 있잖아. 아시아 국가들은 그때 침략 당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고. 너무나 역사적 갈등이 심하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뭐 딴 거 필요 없다. 지금도 뭐 말 안 해 알겠죠. 말 안 해도 역사 갈등, 뭐 위안부 문제, 뭐 중국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아직도 역사 갈등도 있고 막 일단 합치기 힘들잖아, 맞죠? 근데 유럽은 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토를 죽인 이유는 동양 평화를 해쳤으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침략했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재명 열사, 이재명. 이분은 누구를 암살하려 했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누구를 암살하려 했냐면 바로 이완용을 갖다가 저격하지만 실패합니다. 알겠어요? 이완용 잘 안 죽습니다. 알겠어요? 이완용을 죽여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완용은 이 당시 그 이재명 열사에게 칼을 가슴 쪽에 이렇게 맞았는데 뭐 이게 비껴 맞아가지고 큰 타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대요. 뭐 폐렴 정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어쨌든 이완용 잘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병들어 늙어 죽었어요. 죽었고 나쁜 사람들은 잘 안 죽는 어떤 이런 사례들. 내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이 5.18이잖아. 너네 잘 알죠? 광주민주화운동 5월 18일. 나중에 현대사 수업할 때 5.18 얘기는 또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전모 대통령 잘 살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골프도 잘 치시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잘 안 죽습니다. 자, 하여튼 이재명 열사 뭐 되게 뭐 김구, 뭐 여운형 좀 이렇게 좀 오래 사셔야 될 분들은 다 암살당하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누구냐면 강우규 열사에 대한 얘기인데 강우규. 이거 다 외우라면 외우기 힘들 거야 아마. 맞죠? 쌤은 뭐 이게 안다만 강우규 열사가 했던 그 의거는 뭐냐면 그 조선 총독 암살, 조선 총독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었고 이거 실패합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되게 더 애처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유관순 열사가 뭐 3.1 운동에 그 천안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막 3.1 운동 주도하셨고 고문당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나이잖아. 나이가 여학당 학생이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한 17살 됐나? 17, 18쯤이었을 거예요. 되게 너네 나이 정도 됐을 나이에 고문당하고 하신 거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어린 나이니까. 근데 마찬가지야. 이 강우구 열사가 이 당시에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대 노인이었어요. 이게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내리는 순간 이제 그 의거를 단행하신 건데 80대 지금도 있잖아.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가지고 60대 정도 돼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당시 80대면 그게 증조 할아버지급입니다. 알겠어요? 1919년에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증조 할아버지급인데 그 나이에 나라 구하겠다고 독립운동하겠다고 암살하려고 조선 총독 암살하려고 되게 충격 먹은 거지. 이걸 봤던 사람들 중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실제로 이제 강구 열사의 의교 활동을 갖다가 충격을 받았던 게 누구였냐면 김원봉. 너네 김원봉은 이제 좀 많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영화의 주제가 많이 됐으니까, 소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가지고 가장 유명한 사람 김구죠. 누가 뭐니 해도 김구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 누구냐면 김원봉이야 사실. 김원봉은 영화에 자주 나왔잖아요 이미. 의열단을 창설하셨던. 알겠습니까? 그 김원봉이 그랬던 의열단은 나중에 독립군의 핵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의열단을 이끌었던 이 김원봉은 이 우규 열사였던 이 의유 활동을 보고 되게 감명받고 의열단을 만든 거야, 진짜로.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열 활동들, 알겠습니까? 의열 활동이라 부르는 이 활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장투쟁 노선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가하면서 뭔가 위협을 주고,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테러하고는 다르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일본 놈들 겁먹어라 이게 아니고 저 죽여야 될 사람들 친일파 처단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의열 활동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개몽운동 잠깐만 가볼게요. 끊고.